AI를 다루지 못하면 점차 뒤처진다. AI는 절대 건축가의 자리를 대체하지 못한다. 오픈 AI를 창업한 샘 알트먼은 AI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2주 전에 샘 알트먼이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진짜 미친 통찰이 가득한데요. 세계의 최전선에서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샘 알트먼의 블로그 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AI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전문가의 견해를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샘 알트먼의 말처럼 사실 건축 설계의 분야에서도 AI의 특이점은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건축을 아예 모르는 일반인도 정말 그럴듯한 건축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어떠한 노동도 필요 없이 그냥 텍스트로 끝나는 시대가 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손으로 모형을 만들고 있고 완벽한 CG 결과물이랑은 다르게 그냥 AI가 건축주랑 소통을 하라고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건축학과 학생이든지 아니면 설계사무소 소장님이든지 이제 디자이너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AI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건축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 영향력으로 따져보면 어쩌면 근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르꼬르비제가 가져온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예요. 6개월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는 AI가 더 선호하는 이미지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디자인을 주면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이미지를 마구 변형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막 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빈 벽을 주고 텍스트로 디자인을 시키면 된다 라고 그렇게 제가 영상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썸네일을 만들면서 이번에 가장 미쳤다고 평가받는 생성형 이미지 AI를 직접 사용해봤는데요. 건축의 모든 디테일을 살리면서도 제가 원하는 분위기와 그리고 인면의 재질, 그리고 스케일 유지까지 전부 다 해내더라고요.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샘 알트먼은 26년과 27년에 AI가 발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26년에는 자기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AI가 나올 거고 27년은 이제 실제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서 같이 사용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진짜 내년에는 건축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AI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27년에는 이미지로만 만들어냈던 디지털 작업물로만 만들어냈던 그게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3D 프린터를 통해 실물로 만져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프린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제조업이랑 약간은 다르지만은 건축 시공 현장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건축 사무소부터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공업자 진짜 다 이 건축 설계의 판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건축적 아이디어도 AI가 제안을 하고 그 결과물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건축 설계나 디자인을 하는 어떤 일반인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건축적 지식의 값은 진짜 전기료 수준으로 낮아질 겁니다. 챗 GPT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 답변이 오기까지 1초의 시간까지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전기료 값이 될 거예요. 저희가 그냥 쉽게 에어컨을 쓰듯이 이 세상의 모든 축적된 건축 지식을 아무런 제약 없이 쓰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AI가 이세돌 바둑 기사를 바둑으로 압살했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 내용을 보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프로 기사들이 AI에게 바둑 지도를 받아요. 조은현과 이창호처럼 AI한테 바둑 지도를 받는다니까요. 뭔가 그럴듯하게 글을 쓰는 AI 능력에 감탄했으면 이제는 AI로 쇼츠 대본을 써서 뭐 월에 1,000만 원씩 번다는 그런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일단 모델링까지는 저희 손으로 하고 건축 CG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에 지금은 미쳤다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AI가 설계를 통으로 해주길 원할 거고 그냥 이 모델링도 AI가 해주길 원할 거고 설계 도면도 AI가 그려주길 원하는 그런 순간을 상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샘 알트먼이 말하는 특이점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거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건축 실무에서도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행사들이 어떤 건물 이미지를 뽑아내려면은 그런 CG 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설계사무소에 요청을 했었어요. 이런 거 보고서 제안서에 쓸 이런 CG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시행사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건축물 CG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AI가 만약에 더 발전해가지고 건물에 어떤 땅을 주면은 나보다
건축물의 용적률, 뭐 건폐율을 더 잘 찾아낸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간을 설계해낸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설계 결과물은 저랑 비슷하게 내는데, 왜냐면 건축 법규라는 틀 안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니까요. 내가 진짜 일을 빨리 해가지고 도면까지 하루 걸려서 그렸는데 AI가 1초 만에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요. 사업성 검토의 속도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래, 나는 시행사니까, 나는 시공회사니까, 아이고, 앞으로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겠다, 뭐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AI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기 강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계획, CG 이미지, 설계 도면, 시공, 이 전체 과정에서 인간이 아예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만약에 시공을 로봇이 한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도면을 보고 로봇이 이렇게 도면을 펼쳐놓고 그대로 막 이렇게 시공을 할까요? 아니면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시공을 하게 될까요? 뭐 답은 뻔하죠. 결론적으로는 건축판에 사라지고 변화할 직업은 매우 많을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부유해지는 거죠. 과거 조선시대 때만 생각해봐도 왕이 입던 옷, 먹던 음식, 잠자던 침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저희가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입고 있고, 왕이 받던 그 최고의 의료시설보다 더 좋은 약들을 저희는 아주 값싼 값에, 10,000원도 안 되는 값에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고요. 모든 기술들이 모여서 결국에 저희는 다 같이 더 부유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샘 알트먼은 저희를 아주 부드럽게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문 글에서. 샘 알트먼은 역사는 항상 저희에게 교훈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은 그래도 결국에 늘 새로운 일을 찾아왔고, 새로운 욕망을 또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도구에 언제나 잘 적응을 했다는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말을 몰던 마착분들은 없어졌지만 택시기사, 버스기사, 기차, 비행기 조종, 뭐 요즘은 드론까지 새로운 운송업 기사들은 더욱 많아졌다는 거죠.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질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인간들의 능력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 결과로 저희는 더 좋은 거를 얻고 더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고, 그 서비스를 만드는 행동이 저희를 위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지 저희를 파괴로 몰고 갈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AI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인간을 위하려는 마음이 저희보다 더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계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 저희가 경험할 건축 설계라는 이 분야는 진짜 많이 변할 거예요. 심지어 산업혁명 전후와 비교해도 완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진짜 만약에 2035년에 일론 머스크가 화성 식민지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화성을 위한 건축 디자인들이 생겨나야 되고, 그 행성을 위한 건축 구조 다시 이거 계산돼야겠죠. 시공법들,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전문가들이 많이 탄생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재료를 대발견해서 지금 지구 현존 최강이라고 이야기하는 철근 콘크리트 조합을 이길 만한 새로운 재료가 미래의 재료가 되고, 철근 콘크리트는 완전 뭐 초가집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선도하는 어떤 건축가가, 기업가가 탄생할 거고 회사를 만들 거고요. 우리는 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뭐 지금처럼 비슷하게, 뭐 지금도 건축의 전 분야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분의 전문가하고 그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존재한다면 변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그 감정을 유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죽을 거고요. 가족들을 사랑할 거고, 기쁨에 같이 공감할 거고, 슬픔에 함께 연민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들고 세상의 불편함은 더 줄이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이 수많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축 분야에서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누가 막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정말로 곧 현실이 될 거고, 그 현실은 미래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기득권층에 계신 어떻게 보면 건축 선배님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지식 같은 거, 노하우를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젊은 친구들, 뭐 젊다고 아이디어가 많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건축 설계 분야를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그런 멋진 생각들을 많이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블로그에도 써보고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만들고 많이 표현하시길 바래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창업을 해도 좋고요. 그러면서 서로 세대 간의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은 AI 기술과 상관없이 저희 건축인들 지금처럼 뭔가 창작하면서 약간은 또 즐기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더 고효율로, 더 많은 생산성을 가진 상태로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중간에 썸네일을 만들다가 진짜 미친 기능을 보인다는 그 AI가 플럭스 엔진인데요. 이 엔진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어디에서 사용하면 되는지 모두 영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 놓으시고 제가 다음에 만든 영상을 홈 화면에 띄우려는 그런 노력, 이 정도는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샘 알트먼 원문 그 한글 번역본 지금 쭉 내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제가 해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 AI 시대.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점, 즉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로켓이 이륙을 시작한 것처럼 인류는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미 손에 넣었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진화할 것입니다. 아직 로봇이 거리에서 걷고 있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AI와 이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병으로 죽고 우주에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더 똑똑한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사람의 능력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GPT-4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기까지는 어려운 연구가 필요했지만 이제 그 힘은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AI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겠지만 특히 과학과 생산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AI 덕분에 우리는 더 빠르게 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찾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챗GPT 같은 를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생기기도 하고 잘못되면 나쁜 영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2025년에는 이미 코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AI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코딩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스로 찾아내는 AI가 나올 수도 있고 2027년에는 실제로 사람처럼 움직이고 일하는 로봇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소프트웨어나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겠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2030년에 한 사람이 2020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게임을 즐기고 호수에서 수영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2030년대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도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을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생각하는 힘과 그 생각을 실현할 힘이 아주 풍부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랫동안 인류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가 거의 무한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AI가 아름답게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놀라다가 이제는 언제쯤 소설 전체를 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의학 진단을 잘하는 것을 보고 놀라다가 이제는 치료 방법도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이점입니다. 처음에는 놀랍지만 곧 당연해지고 그 다음엔 필수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AI 덕분에 연구 속도가 두세 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AI가 스스로 더 나은 AI를 만드는 연구를 돕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AI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지만 일종의 초기 단계의 자기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AI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로봇이 다른 로봇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가 다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처음 100만 개의 로봇을 사람이 만든다고 해도 이후에는 로봇들이 스스로 재료를 채굴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며 더 많은 로봇과 AI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 발전 속도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AI가 사용하는 에너지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챗 GPT에 질문 하나를 하는데 쓰이는 전기는 5분이 1초 동안 쓰는 양과 비슷합니다. 물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결국 AI의 비용은 점점 전기요금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기술 발전의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사람들은 그 변화에 놀랍도록 잘 적응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직업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정책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부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늘 새로운 도구에 적응해왔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대치도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능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더 멋진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AI보다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그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전 농부가 지금 우리 모습을 본다면 저 사람들은 진짜 일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일의 의미와 중요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1000년 뒤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게 느껴도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가올 변화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35년에는 고에너지 물리학 문제를 풀고 바로 다음 해엔 우주 식민지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처럼 살아가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AI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대를 살아보면 조금 놀라워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앞으로 볼 땐 가파른 언덕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진 하나의 흐름입니다. 2020년에
2025년쯤이면 거의 사람 수준의 AI가 나올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거기에 와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특히 AI가 정말로 사람의 바람에 맞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 즉 정렬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의 SNS 알고리즘처럼 우리를 계속 클릭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우리의 장기적인 행복을 해치는 AI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이 강력한 AI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 나라에만 AI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실수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빠르게 배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픈 AI와 같은 회사들은 지금 인류 전체를 위한 지능의 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개인 맞춤형으로 작동하는 똑똑한 도구입니다.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여러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초지능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대부분의 길은 이미 밝혀졌고 남은 어둠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능은 너무 싸서 측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는 꿈이 아닙니다. 2020년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발전했을 거라고 했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2030년에 대해 더 놀라운 예측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러나 더 빠르게 발전시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